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1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간밤에 CNN을 통해서 BBC를 통해서 그리고 팍스 뉴스를 통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지켜보느라고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탄핵은 이렇게 해야 된다. 탄핵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삼스럽게 정치라는 것은 말의 예술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제 탄핵소추위원으로 나와서 검사 입장에서 트럼프가 왜 탄핵되어야 하느냐를 조목조목 설명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말을 잘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송 진행자 못지않는 아주 프로들이었습니다. 이걸 지켜본 미국 국민들의 생각도 저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공화당원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트럼프는 재기불능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음모론자들도 어제 트럼프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당한 것은 트럼프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음모론자들도 탄핵이 되었고 재기불능이 될 것이란 예감이 왔습니다. 어제 이 진행자들의 그 설명은 시청각적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미공개 동영상이 조목조목 공개되면서 이 설명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이 난입한 폭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상원 의원들도 공감을 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워낙 많은 거짓말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이 소추 이유를 설명하고 논리화하는데도 참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그 수많은 말과 글이 트럼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지난 1월 6일의 의사당 난입은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오랫동안 기획한 내란 음모로서 선거 불복으로서 일종의 쿠데타였다 하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아주 조목조목 적어서 스크린에 올리면서 설명을 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는 투표 전부터 내가 낙선하는 것은 개표 조작에 의한 길 외에는 없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졌을 때는 당연히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선거 불복으로 나올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당일 초장에는 이기고 있으니까 그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가 이겼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바이든 쪽으로 우세해지니까 또 기자회견을 갖고는 간밤에 내 표가 달아났다. 내 표를 도둑 맞았다. 개표를 중단하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언론에 의해서 확정된 이후에도 전방위적으로 불복운동을 이어갔습니다. 60건이 넘는 소송을 했지만 다 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대법원을 끌어들였으나 아주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주 정부를 압박하고 조지아 주의 선거 담당 장관에게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표를 찾아내라. 찾아내지 않으면 당신 형사처벌 받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은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관리들, 법무장관을 몰아내고 나중에는 펜스 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헌법에도 없는 선거인단 투표 뒤집기를 강요하니까 펜스가 마지막에 반발하면서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한 게 1월 6일의 군중집회였고, 이 군중집회는 트럼프가 사전에 오랫동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1월 6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이자고 선동한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트럼프는 한 7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수백 건의 거짓말을 하고 마지막에는 의사당을 향해 진격하라,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동이 되어 가지고 1월 6일 의사당 난입이 일어나는데, 요 난입 장면을 담은 미국 의사당 경찰의 비디오를 확보를 해서 이걸 잘 써먹었습니다. 어제 이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된 셈인데, 거기 보니까 폭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공식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국회의원들 협박을 해가지고 다 달아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펠로시 하원 의장 사무실에 난입했던 자의 사진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자총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전자총. 또 한 사람은 이 요인들을 잡아서 꽁꽁 묶기 위해서 이 수갑을 차고 들고 다녔다 하는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노린 사람은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였습니다. 배신자 펜스를 붙들어 와가지고 교수대에 걸자 해가지고 교수대도 만들었습니다. 바깥에, 의사당 바깥에서 교수대도 만들고, 펜스 잡아라 해가지고 그 돌아다니고, 또 펠로시 어디 있느냐 막 고함 치면서 돌아다니고, 아주 살벌한 풍경이 벌어졌는데, 워낙 국회의사당이 크니까 그런 소동이 벌어지는데도 이 경찰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대피 장소로 인도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가 될 때 부통령이 권력성계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원 의장입니다. 그 난동 중에서도 펜스, 펠로시 두 사람이 신변 위험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국가 지도부의 대단한 위기 상황이죠. 더구나 펜스가 이 몸을 피하고 있는 그 와중에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펜스 욕을 막 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장면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침묵했다고 하지만은 아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공병호, 신인균 같은 이 음모론자들이 어제 지켜보았다면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공병호, 신인균 음모론자들이 이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몰았던 이 도미니언, 그리고 또 한 회사가 이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선거 조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면 거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 이 대통령을 흔히 최고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사령관은 영어로는 Commander in Chief입니다. Commander in Chief.
커맨드 인 치프는 최고사령관이라는 뜻인데, 한 국회의원은 인사이트 인 치프, 선동사령관이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야말로 선동사령관이다. 커맨드 인 치프가 아니라 인사이트 인 치프. 지금 내란 선동으로 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트럼프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트럼프는 4년간 3만 573건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1460일 동안에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을 했고, 하루 최다 거짓말은 투표 전날인데 11월 20일 작년 하루에 502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502건. 어제 소추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 힘을 선동에 이용을 했다. 거짓말에 이용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선동된 폭도가 나타났다.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했다. 그리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를 뒤엎어버리고 트럼프가 집권 연장을 꾀했다. 이거는 쿠데타다. 이거는 내란 선동이다. 만약 이런 트럼프를 탄핵할 수 없다면은 헌법에서 탄핵이란 단어 지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화당 17명이 과연 이쪽으로 넘어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건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은 그때는 또 달라지죠. 되든 안 되든 설사 탄핵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번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설마 공직에 다시 뽑을 미국인들이 아니겠죠. 미국 사람들도 이제 정신 차리겠죠 하는 믿음을 어제 갖게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문제를 노출시켜 버립니다. 문제를 노출시키면은 해결 방안도 나온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다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